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맨발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천천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가 8년 동안 12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회복 속도가 무려 38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양말 한 켤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끝의 온도 하나가 밤사이 우리 근육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완전히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도 뻣뻣하고 다리는 무겁습니다. 운동 다음 날에는 더 심합니다. 근육통이 사흘 나흘, 심지어 일주일까지 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똑같으셨습니다. 68 되시면서부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도 검사상 큰 이상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잠잘 때 양말을 신느냐 안 신느냐, 단지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이 모든 증상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알아볼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그리고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12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양말 한 켤레가 근육 회복을 4배 가까이 빠르게 만드는지. 둘째, 발 온도가 핵심 체온과 깊은 수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셋째,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 넷째, 혈액순환과 근육세포 재생의 비밀. 다섯째,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에너지 생산. 여섯째, 어떤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일곱째, 절대 피해야 할 양말 종류. 여덟째, 효과를 2배로 올리는 조교법. 아홉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근육 재생. 열째, 침실 환경 최적화. 11째, 실제로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뀐 분의 생생한 사례. 마지막 12째,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보는 실천 계획입니다. 7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발로 자면 근육 회복이 왜 그렇게 느려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의 평균 근육 회복 속도가 맨발로 잔 사람들보다 무려 380% 가까이 빨랐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378%였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거나 텃밭 일을 하시고 나면 근육이 뻐근하시죠. 그게 사실은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에 이걸 수리합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고 자면 사흘이면 끝나는 회복이 맨발로 자면 열흘 가까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연구팀은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48시간 동안 근육 통증을 측정했습니다. 맨발로 잔 그룹은 평균 통증 지수가 10점 만점에 6.8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2.3점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죠. 더 놀라운 건 근육 염증을 나타내는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육이 손상됐을 때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효소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 손상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의 수치가 평균 67%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까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매일 밤 일어나는 일입니다. 365일 동안 매일 우리 몸은 손상되고 회복됩니다. 회복이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누적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노쇠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근감소증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노년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살이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평균 1.2%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게 10년이면 12%가 넘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안 되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즉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말 한 켤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양말이 뭐길래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발하고 근육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의문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발 온도와 핵심 체온, 그리고 깊은 수면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 정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겨울철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참 뒤에 손발이 후끈해지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자료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우리 몸은 자동으로 핵심 체온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핵심 체온이라는 건 우리 몸 안쪽, 그러니까 심장이나 간 같은 깊숙한 부위의 온도입니다. 평소에는 섭씨 37도 정도인데 잠잘 때는 36.4도, 36.5도까지 살짝 떨어집니다. 고작 0.5도 정도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핵심 체온을 어떻게 낮출까요? 몸에 에어컨이 달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답은 바로 손과 발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과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따뜻한 피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피가 손과 발의 표면을 통해서 열을 외부로 내보냅니다. 마치 자동차 라디에이터처럼 말이죠. 몸 안쪽의 열이 손발을 통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말초 혈관 확장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손발 끝 혈관이 활짝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핵심 체온은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차갑다는 건 발의 혈관이 수축돼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핵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수면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발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32도 사이일 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평균 잠드는 시간이 7.5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발 온도가 섭씨 26도 이하로 차가운 사람들은 평균 2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의 3배 차이죠. 여러분,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새벽에 자주 깨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것도 발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발이 식으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변화가 우리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5개 나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은 깊은 수면 단계, 의학 용어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평균 36%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서파 수면이 바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재생, 면역력 강화,
기억력 정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것이 서파수면 동안 일어납니다. 서파수면이 짧으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죠.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정말 단순합니다. 오늘 밤 양말 한 켤레, 그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발 온도 하나가 우리 잠의 질을 좌우하고 잠의 질이 우리 몸의 회복을 좌우하고 그 회복이 결국 우리 노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양말을 신고 자면 근육 회복이 거의 4배 빠르다. 둘째, 발 온도가 핵심 체온과 깊은 수면을 결정한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발 온도.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흔히 어린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뭐냐면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4시간 동안 하루 분비량의 무려 73%,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새벽에 자는 사람은 큰일 못한다는 말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단순히 일찍 잔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깊은 잠, 그러니까 서파수면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얕은 잠만 자면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양말이 왜 중요한지 보이시죠? 양말을 신어서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핵심 체온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빠지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정말 놀라운 연쇄작용입니다. 실제 측정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명의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양말 착용 여부에 따른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의 성장 호르몬 평균 분비량이 맨발로 잔 그룹보다 58% 정도 높았습니다. 58%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1배 반이 넘는 양입니다. 1시간에 40단위가 분비되던 게 63단위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우리 몸 안에 매일 밤 그만큼 더 많은 회복 물질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차이는 정말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살 때를 100으로 보면 60살에는 약 40 정도, 70살이 넘으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게 나오는 호르몬을 더 적게 나오게 만들 이유가 없죠. 대한노년의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한 후 평균 12주 동안 추적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1.4kg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량이 의미 있게 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양말만 신고 주무신 결과입니다. 운동을 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맨발로 주무시던 분들은 매일 밤 근육 만들 기회를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손해를 보고 계셨던 거죠. 10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면 또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지고 주름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요.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체면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또 다른 큰 보상이죠. 또래 모임에 나가셨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어 보이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혈액순환과 영양분 전달.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핏줄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 펼쳐놓으면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핏줄을 통해 우리 심장은 매일 약 2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우리 몸이 정말 대단한 기관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핏줄에서 가장 멀고 가장 외로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발끝, 그러니까 발가락 끝까지 피가 도달하려면 정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다리를 따라 내려가서 발등을 지나 발가락 끝까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차가워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좀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심장 펌프질도 젊을 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끝까지 피가 충분히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발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살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발 쪽으로 가는 피를 줄이고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 혈액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양말을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은 안심합니다. 발이 따뜻하구나. 추위 걱정 없구나. 그러면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피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좋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자료를 보면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의 발 부위 혈류량이 맨발로 잔 사람들보다 평균 47% 정도 많았습니다. 거의 한 배 반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풍부한 혈류가 뭘 가져다 줄까요? 첫째, 산소입니다. 근육세포가 회복하려면 산소가 필수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회복이 멈춥니다. 둘째, 단백질과 아미노산입니다. 근육의 재료입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회복 과정에 필요한 보조인자들입니다. 넷째, 다양한 호르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액은 영양분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노폐물을 가져나갑니다. 근육이 활동하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운동 후에 근육통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으면 이 젖산이 빨리 배출됩니다. 근육통이 빨리 사라집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양말 착용 그룹의 운동 후 젖산 배출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평균 34% 정도 빨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 다음 날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다리가 가벼우신 겁니다. 계단도 쉽게 오르고요. 산책도 무리 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다리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공원에 같이 나가려면 1시간이라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주가 자전거 배울 때 옆에서 잡아주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합니다. 다 다리 근육과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그 시작이 정말 단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안에는 작은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한 세포 안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발전소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를 합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는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발전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우리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 산소 공급이 풍부해야 합니다. 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나쁘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발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의 다리 근육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차가운 그룹보다 평균 42% 정도 높았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시장 한번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제는 거뜬합니다. 예전에는 계단 2층만 올라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4층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텃밭일 하시고 나면 사흘은 못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다음날 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 미토콘드리아 활성도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이 유지되면 그 수가 늘어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잠을 잘 자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우리 몸의 발전소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도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해야 잘 작동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다 뇌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잔 분들이 머리가 맑아진다, 기억이 잘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첫째, 맨발로 자면 근육 회복이 거의 4배 느려집니다. 둘째, 발 온도가 핵심 체온을 낮추고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셋째,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1배 반 가까이 늘립니다. 넷째, 따뜻한 발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영양분 전달과 노폐물 배출을 빠르게 합니다. 다섯째, 풍부한 산소 공급은 미토콘드리아 활성도를 4할 정도 끌어올려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5가지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발끝의 작은 변화 하나가 핵심 체온, 수면의 질, 호르몬 분비, 혈액 순환, 세포 활성도까지 다 끌어올립니다. 정말 놀라운 도미노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7가지에서는 도대체 어떤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어떤 양말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6번째입니다. 어떤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양말이나 신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양말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느슨함입니다. 절대 꽉 끼는 양말을 신으시면 안 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에 고무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조이는 양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오히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 따뜻하게 하려고 신었는데 결과적으로 혈액이 더 안 흐르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자료에 따르면 발목 압박이 강한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은 오히려 다음날 발이 더 차갑고 붓기까지 생긴 경우가 32% 정도 보고됐습니다. 서너 명 중 한 명꼴입니다. 정말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면 그 양말은 너무 조이는 겁니다. 가볍게 자국이 보이거나 거의 안 보이면 적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 2개를 양말 입구에 넣어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적당하고 빡빡하면 너무 조이는 겁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손가락 2개 넣어보시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소재입니다. 천연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면, 그러니까 목화에서 뽑은 실로 만든 양말이 으뜸입니다. 통풍이 잘 되고 흡습성이 좋아서 발에서 나오는 땀을 잘 흡수합니다. 발이 보송보송하게 유지됩니다. 면 다음으로 추천하는 게 대나무 섬유입니다. 대나무라고 하면 좀 의아하시죠? 요즘에는 대나무에서 추출한 섬유로 양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서 무좀 걱정이 적고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도 덜합니다. 그리고 메리노 양모도 좋습니다. 양털인데 일반 양털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기하게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좀 비싼 게 단점이지만 한번 사두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소재가 있습니다. 화학섬유,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100%로 된 양말입니다. 통풍이 안 되고 땀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이 축축해집니다. 습한 환경은 무좀이나 세균 번식의 온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발에 무좀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사실 양말 소재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두께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두께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와 침구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을, 겨울에는 약간 두툼한 면 양말, 봄과 여름에는 얇은 면 양말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발이 너무 더워져서 땀이 많이 납니다. 오히려 잠을 설칩니다. 너무 얇으면 보온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이 식어버립니다. 손등을 양말 위에 올렸을 때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 적당한 겁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색깔과 패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것이라도 진하게 염색된 양말은 처음 몇 번은 빨아서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색약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가 예민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특히 잠잘 때 신는 양말은 따로 두고 매일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하세요. 한 번 신은 양말을 다음 날 또 신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다 모르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슨하고 부드러운 면 양말. 그게 정답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집에 있는 양말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조건에 맞는 양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양말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박 양말입니다. 의료용 압박 양말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사용하는 거지 일반인이 잠잘 때 신는 게 아닙니다. 압박이 강해서 혈관을 누르고 잘못 신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 정맥류가 있으시거나 부종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절대 자가 판단으로 신지 마세요. 둘째,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입니다. 이걸 신고 자면 무릎과 종아리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밤사이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만 오는 짧은 양말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100% 합성 섬유 양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풍 안 되고, 땀 흡수 안 되고, 습기 차고, 세균 번식하기 좋습니다. 특히 발에 무좀이나 발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발가락 부분이 너무 좁은 양말입니다. 발가락이 충분히 펴지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또 오랜 기간 신으면 발가락이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끝이 넉넉한 양말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너무 오래된 양말입니다. 오래되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발목 부분이 너무 헐렁해지거나 반대로 굳어서 더 조이게 됩니다. 또 섬유가 닳아서 보온 효과도 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잠잘 때 쓰는 양말을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서너 켤레에 10,000원이면 충분히 좋은 면 양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절약 정신 강하시잖아요. 아껴 쓰는 게 미덕이긴 한데요. 발 건강에 관해서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새 양말 한 켤레 값이 병원비보다 훨씬 쌉니다. 근육이 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작은 투자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비법. 족욕과 마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이 가장 좋습니다. 섭씨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 어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손등을 물에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면서 약간 뜨겁다 싶은 정도가 딱 맞습니다. 발만 담그시면 됩니다. 복사뼈 위까지, 그러니까 종아리 시작 부분까지 담그시면 좋습니다. 더 깊이 담그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릎까지는 굳이 담그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담그시면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물에 천일염 1~2 숟가락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집에 있는 굵은 소금이면 됩니다. 특별한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소금이 혈액순환을 더 촉진해 줍니다. 또 발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지혜죠.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를 한 줌 넣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잠도 잘 옵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세요. 젖은 채로 양말을 신으면 무좀이나 습진의 원인이 됩니다. 꼭 마른 상태에서 양말을 신으세요. 다음은 마사지입니다. 족욕 후에 가볍게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중앙 부분을 양손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부위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입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3초씩 눌러주기를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잡고 살살 돌려주세요.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5개 다요. 한 발가락당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돌려주세요. 오른발부터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왼발도 똑같이. 이거 다 하시는데 5분이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좋은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발은 피부가 갈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에요. 갈라진 피부는 혈액순환에도 안 좋고 세균 감염도 쉽습니다. 꾸준히 보습해주세요.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일반 보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말을 신으세요. 이제 완벽한 준비입니다. 족욕 플러스 마사지 플러스 보습 플러스 양말, 이 4가지가 완성되면 그날 밤 깊은 잠은 보장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완전한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 4단계 루틴을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7%가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10명 중 9명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9번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근육 재생,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말을 잘 신어도 아무리 잠을 잘 자도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정확히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 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근육 재생도 그 일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신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대한노년의학회 공동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살 이상 한국인 중 단백질 권장량을 충족하시는 분이 28%, 그러니까 10명 중 3명도 안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식 식단이 사실 탄수화물 중심이거든요. 밥에, 김치에, 국물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메뉴는 적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고기 같은 게 잘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권장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체중 1kg당 1.2g에서 1.5g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닭 가슴살 한 덩이가 약 30g이고 계란 한 개가 약 6g입니다. 생선 한 토막이 약 25g입니다. 두부 반모가 약 15g입니다. 우리 가족도 이 부분 신경 많이 씁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닭이나 소고기, 살코기, 이렇게 우리 몇 끼 단백질을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우유를 챙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어른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잠자기 2-3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 섭취가 효과적입니다. 위에 부담이 안 가는 정도로요. 삶은 계란 1-2개, 그릭 요거트 1컵, 따뜻한 우유 1잔, 이런 게 좋습니다. 밤사이에 근육이 재생될 때 충분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가벼운 간식 정도, 그러니까 100칼로리에서 150칼로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물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데는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물병 하나를 옆에 두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드리면 양말 플러스 족욕 플러스 마사지 플러스 보습 플러스 단백질 섭취 플러스 충분한 수분. 이게 우리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황금 조합입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가지가 남았습니다. 침실 환경, 실제 사례, 그리고 일주일 실천 계획.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침실 환경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양말을 잘 신어도 침실 환경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침실을 잘 만들어 두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먼저 실내 온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좀 시원하다 싶은 정도죠.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 더 따뜻하게 19도에서 21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외이실 거예요. 발은 따뜻하게 하라면서 방은 시원하게 하라니. 이게 무슨 모순일까 싶으시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진다고요. 방이 너무 따뜻하면 핵심 체온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은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이 조합이 완벽한 잠을 만듭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23도 이상이면 깊은 잠 단계가 평균 41% 정도 짧아집니다. 반대로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면 깊은 잠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겨울에 방을 너무 덥게 하시는 경향이 있죠. 온돌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등이 따뜻해야 잘 잔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등은 약간 따뜻하게, 그런데 방 공기는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습도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을 하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기가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빨래를 방 안에서 말리시거나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70% 이상이면 곰팡이가 잘 생기고 진드기도 번식합니다. 우리 호흡기 건강에 안 좋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시고 제습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완전히 어둡게 하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해야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다시거나 안대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도 조심하세요.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우리 뇌를 깨웁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조용한 환경이 가장 좋지만 너무 조용해도 작은 소리에 깰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어컨 작동 소리, 선풍기 도는 소리 같은 일정한 소리는 오히려 잠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백색 소음 기계도 따로 팔지만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선풍기 한 대로도 충분합니다. 침구류도 신경 쓰세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지거나 너무 단단하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베개 높이도 자기 어깨 높이에 맞게 적당히 골라주세요.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발만 따뜻하게 양말로 보호하시고 몸은 가볍게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11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우리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살이십니다. 우리 권영석 어르신은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나가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쇠처럼 튼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복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종일 금을 끌어올리고도 다음날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나절만 일해도 사흘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가 정말 아프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발이 시리고 새벽에 자꾸 깨셨답니다.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약을 처방받기도 하셨는데 큰 효과는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둘째 며느님이 들고 온 건강정보를 보시게 됐습니다. 양말 신고 자면 근육 회복이 빨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맨발로 주무셨던 분이거든요. 양말 신고 어떻게 자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님이 사다 드린 부드러운 면, 양말 한 켤레로요. 첫 일주일은 적응이 안 되셨답니다. 발이 답답하다 싶으셨고 양말이 자꾸 벗겨지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무거우신 걸 느끼셨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드셨고요. 2주, 3주 지나면서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다리 저림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그물 작업 다음 날 회복도 빨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사흘 누워 계셔야 했던 게 이제는 다음 날 또 일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표정이 밝아지셨다. 걸음이 가벼워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안기면 다리가 후들거리신다고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를 안고 마당을 한 바퀴 도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 권영석 어르신께서 병원에 정기검진 가셨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이전 검사보다 1.7kg 증가하셨고 골밀도도 좋아지셨답니다. 혈압도 안정되셨고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깊은 잠 비율이 크게 늘어났답니다. 우리 권영석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약도 안 먹고 운동도 따로 안 하고 그저 양말 한 켤레 신고 잤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셨다고요.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바꾸는 변화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말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시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먼저 양말을 점검하세요. 집에 있는 양말 서랍을 다 꺼내놓고 조건에 맞는 면 양말을 골라보세요. 느슨하고 부드럽고 적당한 두께의 면 양말. 없으시면 마트에 가셔서 한두 켤레 사오세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3, 4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닦으시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고 양말을 신으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신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벗어 던지시기도 할 거예요. 정상입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발 온도에 신경 써보세요. 너무 덥지 않은지, 너무 차가운 건 아닌지요. 손등을 양말 위에 살짝 대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더 얇은 양말로 바꾸시고 너무 차가우면 약간 두꺼운 걸로 바꾸세요. 넷째 날, 다섯째 날입니다. 족욕을 추가해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세요. 천일염 한두 숟가락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족욕 후 발 마사지 5분, 보습 크림, 양말, 이 풀코스를 해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단백질 섭취를 점검하세요. 오늘 먹은 음식 중에 단백질이 충분했는지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게 몇 끼 들어 있었나요? 부족하다 싶으시면 잠자기 2-3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으로 보충하세요. 삶은 계란 1개, 우유 1잔, 두부 1조각. 일곱째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우신가요? 다리가 덜 무거우신가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셨나요? 피부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안에 작은 변화를 느끼십니다. 이 주째에는 더 뚜렷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느끼십니다. 석 달이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고 자식들 키워내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 안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1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맨발로 자면 근육 회복이 거의 4배 느려집니다. 둘째, 발 온도가 핵심 체온 조절과 깊은 잠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셋째, 양말은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1배 반 가까이 늘립니다. 넷째, 따뜻한 발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풍부한 산소 공급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섯째, 느슨하고 부드러운 면 양말이 정답입니다. 일곱째, 압박 양말과 100% 합성 섬유 양말은 절대 피하세요. 여덟째, 족욕과 마사지로 효과를 2배 끌어올리세요. 아홉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열째, 침실은 시원하고 습도는 적당하게, 발은 따뜻하게. 11째, 우리 모두 권영석 어르신처럼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째, 일주일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데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안 들고, 약도 안 먹고,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그저 양말 한 켤레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몸과 우리 가족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모두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재생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양말 한 켤레 신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가벼워진 몸을 느끼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